내 추구미는 내가 만든다. 식욕을 없애야 돼요. 혹시 이 영상도 뭔가 드시면서 보고 계시나요? 당장 제 영상을 끄도록 하십시오. 바디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BT가 나야 한달까요? 중안부 쪽 얼굴 짧아지는 운동, 얼굴에 볼륨감 생기는 필러를 맞지 않아도 앞광대가 생긴대요. 나둥이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콘텐츠를 찍는 게 처음인데 낯서네요? 괜찮은가요? 뭔가 기분이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타고나지 않아도 돼, 내 추구미는 내가 만든다, 약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날씬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어려 보이고 싶고, 그런데 이게 막 무조건 시술 혹은 수술로만 돼야 해, 아니면 엄청나게 어려운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으로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오늘은 타고나지 않아도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습관 겸 제 자기관리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모두의 고민인 다이어트.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잘하는 팁이라기보다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소한 습관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피부, 우리의 건조한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세 번째는 얼굴형에 대해서 아주 저의 꿀팁을 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기예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사람이 있고, 엄청 뷔페를 가서 잔뜩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유전학적인 영향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은 식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몸이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인슐린 저항성 혹은 렙틴 저항성이 높다, 이런 요인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것보다 정말 사소한 습관으로도 조금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 식욕을 없애야 돼요. 이 식욕이 조절이 안 되면 그건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은 우리의 심리도 힘들게 하지만 몸 자체도 되게 살이 찌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위는 배가 부른데 호르몬 때문에 배가 고프다 착각해서 계속 먹게 하고, 먹으면 그걸 다 흡수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과 식욕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습관 중 하나는 첫 번째는 야단탄입니다. 식사할 때 야채 먼저 먹기. 이것만 해도 정말 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흡수되는 속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야채를 먼저 먹게 되면 포만감이 훨씬 빨리 옵니다. 그래서 야단탄, 이건 반드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천천히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요만한데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한 번에 이만큼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속도는 천천히 올라가. 그러니까 폭식을 하고 나면은 한 10분 뒤에 배가 찢어질 것 같을 때 있죠.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속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밥을 빨리 많이 먹어가지고 안 먹어도 될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적은 양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만약에 뭔가 폭식을 많이 하던 습관을 가졌던 나둥이 분들이라면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근데 위가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면서 내 위에 맞는 양을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계속 먹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먹는 또 다른 꿀팁인데, 이건 밥 먹을 때 대부분 다 유튜브 보고 오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 영상도 뭔가 드시면서 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당장 제 영상을 끄도록 하십시오. 혼밥할 때 뭘 켜놓고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밥 먹을 때는 영상을 보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온전히 식사에 집중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음식의 식감, 이 음식의 냄새, 이 음식의 온도, 이런 거를 다 느끼면서 먹다 보면은 식사 속도가 그렇게 빨라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이 더 맛있고요. 밥 먹는 순간이 훨씬 더 재밌고요. 훨씬 유익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배도 빨리 부릅니다. 이거 진짜 저를 믿고 해보세요. 그리고 살 안 찌는 체질 되기 세 번째 습관은요, 작은 접시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작은 접시에 음식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심리적으로 더 포만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빨리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작은 그 접시를 바꿨어요. 저희 밥 접시 진짜 작거든요. 작다 보니까 같은 양 혹은 그거보다 더 적은 양을 넣어도 밥이 이렇게 고봉밥처럼 쌓여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그렇게 배가 부르고
엄청 많이 먹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심리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먹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감도 있고 포만감도 있으니까 작은 접시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이 쟁반을 샀어요. 너무 귀엽죠? 되게 작잖아요. 완전 저만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덜어서 밥을 가득 채워 먹으려고 쟁반을 샀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내가 산 증인으로서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공복에 뭔가를 마셔보세요. 따뜻하면 좋아요. 미지근한 물 마시는 것도 좋고요. 공복에 차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공복에 클렌즈 주스를 먹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저는 보통 아침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점심까지 밥 먹을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 3시 이후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스케줄이다 하면은 무조건 공복에 그 야채 주스 혹은 클렌즈 주스를 먹어주고요. 12시쯤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다. 그러면 아침에 꼭 녹차 혹은 약간 살 빠지는 붓기차 같은 걸 먹어줍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밥을 먹었을 때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현저히 낮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꼭 녹차가 아니더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훨씬 더 식욕도 많이 잠재워지고 하루가 더 에너지 넘치면서 약간 근데 이 에너지가 생기다 보면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음식만 갈망하지 않게 돼. 내 시선을 분산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떨어지게 돼요. 이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모든 게 막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나연이 아침에 차 마시라 했어. 무조건 차 마셔야 돼. 졸려 죽겠는데 차 마셔야 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를 좀 힐링한다? 차 마시는 거 얼마나 힐링돼요? 반신욕하는 거 얼마나 힐링돼요? 스스로 좀 힐링하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둥이들은 평소보다 식욕이 훨씬 더 줄어있을 거고 어느 순간 위가 줄어있을 거고 어느 순간은 많이 먹고 내가 맨날 곱창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식욕은 호르몬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호르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몬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작은 습관을 통해서 호르몬과 함께 공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피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건조한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얼굴 피부에는 엄청 진심이었는데 바디까지 신경 쓰게 된 거는 얼마 안 돼요. 한 1년 정도? 닭살, 뱀살 이런 거 다 있었고요. 특히 막 허벅지 이쪽은 되게 오돌도돌했었어요. 그게 다 건조하고 각질이 쌓여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말 꾸준히 지켜주고 있는 거 3가지. 첫 번째는 선크림 잘 발라주는 거. 두 번째는 잘 씻어주는 거, 스크럽 해주는 거. 주 1회 스크럽 했고요. 세 번째는 바디로션. 무조건! 사실 바디로션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나둥이들, 몸에도 기미가 생기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어깨에 기미가 생겼어요. 올해 제가 좀 더운 나라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희두랑 코사무이 가고 그랬을 때는 되게 좀 햇빛 차단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점점 이제 부모님이랑도 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도 가다 보니까 그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타고 말지 이러면서 좀 햇빛 관리에 소홀했고 선크림도 안 발랐더니 어깨에 기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야외에 나갈 때는 웬만하면 좀 얇은 가디건 걸쳐주고 아니면 선스틱을 구비하면서 막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물제형의 선크림을 로션 바르듯이 몸에도 발라주고 갑니다. 그리고 선크림 좋은 거 바르면 은근히 피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비비크림 바르는 느낌으로 바디 선크림을 꼭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잘 발랐으면 잘 씻어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잘 씻어주지 않으면 그게 또 남아서 때처럼 낄 때가 있어요. 샤워볼 같은 걸로 반드시 잘 씻어주시고 최소 1회 그 정도는 바디 스크럽을 해주세요. 바디 스크럽이 닭살 없애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바디 스크럽을 딱 했을 때 매끈한 윤기 있는 그런 피부가 나타나더라고요. 아직까지 내가 안 좋은 스크럽은 못 봤어.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스크럽 사가지고 나둥이들 꼭 발라서 피부 결 유지 잘 하시고요. 세 번째는 바디로션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 스크럽을 아무리 해도 그 위에 보습을 이렇게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요. 오히려 자극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극을 줬으면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크럽을 했을 땐 반드시 바디로션 발라야 되고 스크럽을 안 해도 반드시 씻고 나서 바디로션을 꼭 발라야 돼요. 몇 달간 좀 너무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저도 지금 좀 건조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되게 괜찮은 바디로션 발견해가지고 냉큼 가져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비노의 더맥사 아토 데일리 에몰리언트 크림입니다. 한번 구경하고 가십시오.
최근에 이제 이 샘플을 받은 게 6월이었는데 2달 반 만에 이걸 다 썼어요. 보여드릴게요. ASMR. 다 썼어. 보이시죠? 다 썼거든요? 2달 만에 두통째 쓰고 있는 제 정착템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아세요? 올해 제가 바디로션 추천드리는 거 처음이에요. 은근히 바디로션은 엄청 나둥이들에게 추천해줘야겠다라는 제품이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 뭐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이번에 아비노 써봤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바디 제품은 이 비포 애프터나 아니면 제품력을 좀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소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만족도가 높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비노 이거 안 써보신 나둥이들 혹시 있으신가요? 안 써봤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기 때 썼을 수도 있어. 저는 이거를 교환학생 갔을 때 미국에서 정말 많이 썼어요. 미국에서는 이 아비노가 약국에 있거든요. 약국에 있을 만큼 되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브랜드입니다. 70년 이상 민감 피부를 연구하고 그 해답으로 오트를 처음 발견한 브랜드도 아비노라고 합니다. 이 더맥사 아토데일리 에몰리언트 크림은 아비노의 이번 신제품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보습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완전 극악 건성 나둥이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별명이 극악 건성 해방 크림이라고요. 이 한 통에 아비노의 독자 성분도 들었고요. 또 오트 가루, 오트 추출물, 오트 오일이 다 배합된 이 트리플 오트 콤플렉스에다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성분 있죠? 그 보습에 좋은 세라마이드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고보습 바디크림이다 하면은 좀 너무 끈적거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텐데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는 일단 제형 자체가 엄청 투명하죠? 되게 가볍고 제형이 되게 무겁지 않고 엄청 빠르게 흡수되고 마무리감이 좋아요. 저도 바디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나연 혼자 셀프 임상 실험 결과 끈적거리는 것들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바른 첫날부터 그냥 바로 이 보습력이랑 각질 개선되는 건 바로 느꼈고요.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바르니까 다리에 비늘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는 바로 개선이 돼서 좀 놀랬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없어졌다고? 너무 피부를 방치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다리한테. 근데 제가 실제로 너무 신기해서 그때그때 찍어놨거든요. 이게 바르기 전 제 피부고 이게 바른 다음날 그리고 바르고 일주일 뒤 제 피부예요. 근데 정말 다음날부터 피부가 많이 개선됐죠. 일주일 후가 정말 더 좀 매끈하고 쫀쫀한 피부 결이 확실히 더 고급스러워진 게 좀 느껴지시죠? 근데 제가 이 더맥스 아토크림을 너무 맹신해가지고 사실 제가 바디크림을 제일 많이 바르는 곳은 운동하는 곳이에요. 휘트니스. 그래서 휘트니스 사우나에다가 이거를 두고 왕짱짱 바르고 있어요. 운동하고 땀 빼고 사우나하고 이거 바르면 진짜 극락입니다. 아무튼 저의 꿀팁, 사실상 가장 중요한 꿀팁은 이 촉촉한 보습력 좋은 바디로션 꾸준히 잘 발라주기입니다. 특히 피부 건조하신 분들, 자꾸 가려우신 분들, 피부 오돌토돌한 분들 정말 이 바디로션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피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얼굴 피부가 중요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바디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귀티가 나야 한달까요? 관리가 되게 잘 된 기분? 왜냐면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 몸에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팔꿈치 이런 거 하나하나의 디테일에서 그 사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광나는 바디 피부, 약간 누르면은 탱글탱글할 것 같은 그런 피부 있죠? 그런 피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분위기를 확 바꿔준답니다. 나 지금 바디 피부 관리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하시는 나둥이들 꼭 저랑 함께 이 바디 로션 열심히 바르면서 관리 시작해보자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발리를 다녀오면서 이거 진짜 해외에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는데 이 마음을 읽으셨나봐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이 나왔습니다. 짜잔! 보이세요? 휴대용 15ml가 2개가 들어있거든요. 무려 본품에다가 휴대용 15ml 2개가 들어있는 구성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딱 그냥 파우치 혹은 비행기에도 같이 가지고 탈 수 있는 그 용량이거든요. 제가 자세한 구성이랑 할인 프로모션은 더보기란에 써둘 테니까 궁금하신 나둥이들은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나둥이들을 위해서 구매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크림보다 조금 더 꾸덕한 제형이 있어요. 꾸덕하고 보습력이 더 뛰어난 밤이 있단 말이에요. 구매 인증하신 나둥이들에게 모두 전원에게 아토밤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꼭 득템해서 가세요. 이번에 크림이랑 이 여행용이랑 아토밤까지 다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피부까지 마쳤고요. 마지막 습관, 이제 얼굴형 개선을 할 수 있는 습관이에요. 최근에 제가 얼굴이 짧아졌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습관적으로 바꾼 게 되게 많아서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효과 봤던 이 중안부 쪽 얼굴 짧아지는 운동 겸 약간 얼굴에 볼륨감 생기는 얼굴 운동법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 환승연애 나가기 전에 다 같이 가는 병원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저는 사실 딱히 큰 시술은 하지 않고 이 얼굴 근육 쓰는 법을 엄청 배웠어요. 원장님이랑 가서 10분 동안 아나운서 학원 레슨 받듯이 웃는 연습을 계속 했었거든요. 거기서 한 말이 수지 앞니 플러팅이랑 비슷해요. 근데 내가 그걸 너무 못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일단 어떤 거냐면 윗 입술만 약간 여기 얼굴 근육으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뀨 이런 표정으로. 그러면 여기 입꼬리랑 같이 여기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웃었어요. 그냥. 지금도 그렇긴 해. 이렇게 옆으로 웃지 말고 여기를 올려서 이렇게 위로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러를 맞지 않아도 앞광대가 생긴대요. 근데 실제로 저 지금 필러 안 맞았거든요. 뭐 안 맞았는데 좀 생겼어요. 웃는 연습을 해서. 자, 무표정 하세요. 앞니 2개만 보이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무표정으로 앞니 2개만. 그 다음에 웃으래요. 이렇게. 이거를 유지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여기가 진짜 아파요. 그거를 하루에 한 20분씩 했던 것 같아요. 심심할 때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있죠. 운전할 때 차 막히면 위에 이렇게 거울 내려서 혼자서 이러고 있다가 이 앞니 2개가 보이게 여길 드는 그 근육이 포인트래요. 거기서는 활짝 웃을 때도 이렇게 웃지 말고 그냥 웃으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웃는 법을 교정하니까 여기에 많이 생겼고요. 그것 말고도 또 거기서 추천해준 방법이 혹시 집에 뭐 얇은 종이나 명함 같은 거 아니면 카드 있으면 카드를 입에 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드를 이렇게 물고 아랫입술은 떨어지지 않고 이 입술이 닿지 않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5분만 하고 있어도 진짜 땡기거든요. 이거는 입꼬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앞볼륨을 주는 운동이에요. 이게 실제로 발음 교정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혀의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를 물고 대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말할 때 입을 아래로 찢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그걸 항상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걸 하고 아랫입술은 붙어있고 윗입술로만 위의 근육만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니까 얼굴 근육이 좀 위로 확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이러고 말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러고 방송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웃는 것도 좀 예뻐지고 광대가 싹 살아나는? 1월부터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 했는데 4월 정도부터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 얼굴이 길어진다는 거는 여기 얼굴을 다 내리는 근육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이렇게, 웃을 때도 이렇게. 우리 근육은 운동하면은 그거 운동한 대로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도 이렇게 길어지는 근육을 쓰는 게 그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육의 쓰임새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리는 걸 다 올리는 걸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예뻐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큰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랜만에 제 자기관리 꿀팁을 대방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나중에 들을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서 제 채널이 이런 꿀팁 공유하는 그런 채널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싶거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나동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제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럼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굿밤 되셔요. 안녕.